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인신감금 옥중투쟁 1271일째 되는 날입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외국 국민들과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정말 의로운 가슴 벅찬 애국심과 애당심을 지난 토요일 날 보여주셨습니다. 전국에서 서명대 가동을 하고 또 1인 시위를 주도적으로 중심지에서 1인 시위를 해주시고 또 차량 홍보를 통해서 전국 시장을 투어하면서 우리 당부 배포를 하시고 각 서명대마다 또 당부 배포를 많이 하셨어요. 당원들도 많은 분들이 입당을 해주시고 또 대통령께 편지 쓰는 엽서팀은 그 구국에 또 외국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SNS 투쟁은 제가 점검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저도 2차 그 지방순회를 울산부터 시작을 했어요. 울산, 포항, 경주 그리고 대구 지역 또 안동, 예천까지 지역 2차 순회를 하고 한 10분 정도씩 뵀습니다. 갈 때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금토일 이렇게 다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조직 확장을 하고 또 토요일 집회가 없지만은 토요일 집회가 없더라도 우리의 외국 예당의 그 구국 활동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 지도부에 있는 많은 분들도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활동들을 많이 해주셨고 지난 한 주는 우리 목요일 기자회견 정해져 있는 기자회견 이슈에 대한 기자회견에다가 9.19 군사합의 파기 기자회견을 광화문과 또 국회 국방부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광화문 집회 기자회견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는 광화문으로 우리 공화당이 들어가겠다는 그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중국 배령 부분은 현재 2.0 상태를 해지해야 됩니다. 자꾸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이 저항,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평가를 받는 것이 정권인데 국민들을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지금 전국 최대의 대한민국 최대의 명절이라는 이 추석 명절에 코로나 100명 나오는 이것 때문에 너무 급등을 주니까 자영업자 식당 시장이 다 죽어버렸어요. 제가 전국 다녀보면 다 죽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걱정이 아니라 먹고 사는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번에 그 초등학생 화재 사건 그 참혹한 상황도 이 중국 폐렴 부분 때문에 초등학교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지 못한 상황. 학교에서 방과 후나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돌봄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현상들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아무튼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전국의 국민들 추석 밥상에 문재인의 실정, 파쇼 정책, 권력 독점, 그 다음에 독선과 오만, 국민을 무시한 그 작태, 이것들이 무서운 거죠. 추석 민심이 이제는 민심이 돌아섰잖아요. 그러면 결국 추석밥상 오면은 저는 5에서 10% 정도 떨어질 거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급속하게 문재인 정권의 여론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 이제는 뭐 그들이 말하는 코로나 방역, K 방역 어느 국민이 믿습니까? 제가 K 방역의 핵심 세 가지를 말씀을 어제 해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분모가 없는 확진자 숫자. 오늘은 몇만 명 조사해서 200명이 나왔다. 오늘은 예를 들어서 2만 명 조사해서 200명이 나왔다는 거하고 10,000명 조사해서 200명이 나왔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사 대상자의 분모를 밝혀라는 겁니다. 분모를. 두 번째는 왜 신속 키트, 신속하게 체크할 수 있는 키트, 당뇨병과 같이 이렇게 신속 키트가 어느 정도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신속 키트를 각 의원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걸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국민들 앞에 두고 질본 정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마스크 벗고 무슨 자랑하듯이 딱딱딱 붙어가지고 파이팅하는 그림들을 보고 우리 국민들만 지금 정말 이 코로나 정치 방역에 너무 속고 있다. 이제 솔직해질 때가 됐다. 정치 방역이 분명히 있고 정치 방역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우리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들의 술책 업무에는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 2.0 지금 방역 2.0을 풀어야 될 상황에도 안 푸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 이유는 2.0 풀면 지표 풀어야 됩니다. 지표를 풀어야 돼요. 2.0을 풀면서 지표로 맞는 것은 그것은 정말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권력 남용, 직권 남용에 대한 죄를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풀어요. 여러분 추석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요즘 그 국민의힘 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의 적인지 짐인지 김종인이 하는 짓거리가 가관입니다. 가관. 제가 원내 수석 때 이 소위 말하는 경제 독재 3법, 경제 독재 3법, 그들은 공정 경제 3법에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 독재 3법을 협상 당사자예요, 제가.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야당한테, 그 당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야당한테 많은 것을 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어마무시합니다. 소위 말하는 자유경제, 시장경제가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이 경제독재 3법을 공정경제 3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더불어 집권당이 다시 내놨어요. 기업을 그냥 이제 대기업을 소위 말하는 보수를 버린 선거 때 보수 얘기하다 이제 보수를 버리겠다 했는데 대기업을 적으로 보는 좌파들의 논리보다 더 앞서가는 김종인이 있는 당이 과연 우리 국민들, 자유우파 국민들이 지지했던 당인가? 정말 많은 기업인들, 많은 우파 국민들이 손가락 자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공화당을 지지했어야 되는데 정말 후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 그죠? 그 다음에 유치원 3법 관련 당사자들, 부동산 문제에 피해를 입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일반 국민들, 그분들한테 마이크 대보십시오. 그때 우리 공화당을 지지했어야 되는데 후회만큼 땅을 치고 있다. 결국 선택, 우리가 마지막 저항의 불씨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국회에 들어가서 전면전 이념투쟁도 하고
자유경제 수호 투쟁도 하고 역사 지키기 투쟁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아무튼 국민들이 선택을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그때 내걸었던 공약 또 그 가치를 지키는데 총선 이후에도 더 강하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씨 생각은 그야말로 좌파 경제로 사회주의 경제로 인식 딱 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보고 기업을 왜 만나지 않느냐? 그 기자가 뭡니까? 기업을 만나면 맨날 어렵다 소리, 우는 소리만 한다 이거예요. 이게 파쇼 정권이라고 명명했던 이 독재 정권에 싸우는 야당의 대표가 할 소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제 악법, 경제 독재법을 통과하라고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을 지지해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지해 준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 그것이 도리잖아요. 대의기구, 대의의 정치에서는 지지해 준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고 대의 정치를 몰락시키고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경제학자 한 사람이 지 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김종인 씨가 지금 했던 행위들 보세요. 경제적인 문제에서 기본소득, 기본소득 문제, 지금 경제 3법 문제, 경제 독재 3법 문제, 이것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왼쪽으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념적인 가치적인 문제는 5.18 묘지 가서 자기가 정동환 정권 때 국보에 있었으면은 자기 혼자 반성하는 거지. 자기 소위 말하는 미래통합당을 찍어줬던 국민들 생각하고 전혀 다른 역사에 반성을 하고 울먹이고 그러면서도 인천 상륙작전 승전이라는 한마디 발표도 하지 않는 이러한 집단이 소위 말하는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 결국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을 배신하는 또다시 또 배신의 아이콘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은 참 답답합니다. 이 어떻게 그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은 이렇게 밥 먹듯이 자기를 지지해준 국민이나 유권자의 가치나 생각을 뒤집는 배신의 행위를 그렇게 쉽게 하는지 그렇게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해가지고 문재인 씨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말 가관입니다. 공정의 얘기를 37번 했다 그래요. 정말 불공정한 불의의 인간들이 공정을 해서 국민을 또 공정한 듯이 속이는 겁니다. 기업, 교육, 국방, 문화, 사회 부분의 전반적인 공정이 돼야 된다. 기업은 문재인 씨 정규직, 인천공항공사 문제, 민노총의 고용세습 문제, 공공기관 공기업들이 드러내놓고 고용세습에 참여하는 문제, 이것이 청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청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고용에 있어서의 불공정 문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교육, 조국을 보면서 교육의 공정성, 젊은이들의 소위 말하는 희망을 꺾어버린 것이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국방? 그렇게 어떻게 조목조목 자기들이 불공정한 것만 다 얘기했던 기업, 고용, 국방, 교육, 국방 뭡니까? 중위의 병역 특혜, 휴가 특혜, 이거 국민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공정을 37번을 얘기했다니까.
듣는 청년들은 요새 청년들 말대로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그 사고방식, 사고가 어떤 사고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체면적 사고에 젖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기를 할 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의 그 고통, 아픔을 우리 공화당이 좀 더 대변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얘기, 젊은이들이 바라는 정책, 또 젊은이들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전해드립니다. 오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2차 권력기관 개혁회의를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공수처 도입을 빨리 해라. 검경수사권 빨리 해라. 지방경찰 빨리 해라. 이거예요. 이건 뭡니까? 지금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법무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 등등 이런 사람들, 행안부 장관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장기 집권 업무, 소위 말하는 권력 연장을 위한 장기 집권 업무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권력기관 개혁의 의미가 아니라 권력기관 장악을 통한 장기 집권 회의를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회의 결과 나오면은 우리 당의 공보실에서 적극적인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젊은이들을 울게 만든 청년의 날, 청년을 울게 만든 청년의 날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조목조목 왜 청년이 울고 있는가, 왜 청년이 힘들어하는가, 청년의 날 하나를 가지고 청년들을 또 속이고 있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이번 목요일 기자회견은 아무튼 더 이상 국민의 힘이라는 저 집단들이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 시장경제, 자유경제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규탄할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